김씨 아저씨는 걸쭉한 막걸리를 한 잔 들이키더니 입을 열었다. 무서운 얘기는 저기 마을 입구에 있는 현자교에 관한 얘기가 겁나게 무섭지. 무더운 여름날 민박집 주인에게서 무서운 이야기를 듣는 것은 나름 새롭고 독특한 경험이었다. 태수와 철미는 귀를 쫑긋 세우고 그의 말을 경청했다. 언제서부터인가 저기 보이는 현자교라는 저 다리에서 밤이고 낮이고 때를 가리지 않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내 친구 중에 중필이란 녀석이 있었는데 60주를 바라보는 나이에 걸맞지 않게 만화를 엄청 좋아했지. 그래서 그 친구는 매일 읍내에 일을 나가면 만화방에 들려서 책을 빌려오는 게 일이었어. 알다시피 여기에 버스가 거의 3시간 간격으로 다니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출퇴근을 하겠는가? 그래서 중필이는 자전거를 타고 다녔지. 읍내까지. 한 30-40분 정도 걸렸지만 3시간 동안 버스를 기다려서 타는 것보다야 훨씬 나았던 거야.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여느 때와 같이 해가 저물 쯤에 중필이가 20권 정도 되는 만화책을 잔뜩 싣고 오던 길이었나 봐. 그런데 자전거로 느릿느릿 저기 현자교를 건너는 뒤 자전거 뒤에서 툭, 툭, 툭 이런 소리가 나더랴. 태수와 철미는 침을 한번 꼴깍 삼키고는 서로의 얼굴을 잠시 확인했다. 철미는 벌써부터 소름이 돋는지 팔을 몇 번 쓰다듬었다. 그래서요? 그래서 중필이가 뒤를 돌아보니까 만화책이 떨어져 있더라는 거야. 중필이는 만화책을 줍기 위해 자전거를 세우고 뒤를 돌아 걷는 뒤 뭔가 이상하더라는 거야. 만화책이 말이야. 몇 권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것들이 하나같이 정확한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더라는 거야. 게다가 책 머리가 향하는 방향까지 똑같이 맞추고 마치 누가 화투패나 나열하듯 책을 일부러 가져다 놓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 중필이 말로는 겁나 무섭고 심장이 벌렁거려서 책을 줍다 말고 36개 주랭랑을 쳤다는구먼. 예? 뭔 아저씨가 그리 겁이 많대요. 책이 우연하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빌린 책을 놓고 도망가면 어떡해요. 태수와 철미는 잠시 긴장을 완화시키려는 듯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러나 김씨 아저씨에 이어지는 말에 그 둘은 곧바로 얼굴의 웃음기를 지울 수밖에 없었다. 줍는 책마다 빌려올 때는 볼 수 없었던 진흙 같은 게 살짝 묻어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 손가락 자국 같은 게 찍혀 있더라는 거야. 보름달이니까 확인했지. 안 그랬으면 집에 들고 와서 자빠졌을 것이요. 김씨 아저씨는 김치 한 점을 입에 넣더니 오물거렸다. 그 뒤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 한 번은 뒷집에 사는 형배라는 동생이 겪은 일인데 그 친구는 읍내 가기 전에 보이는 가까운 도살장에서 발골 일을 해. 형배는 소를 잡는 날이면 그날 잡은 소의 생간을 들고 와서 이웃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걸 낙으로 삼던 동생이었어. 그런데 형배가 소 간을 들고 오는 날은 냄새를 맡지 않아도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차려버린다니까. 그 큼지막한 소 간이 담긴 비닐봉지에서 핏물이 조금씩 뚝뚝 떨어지니까 마을로 이뤄지는 길에 핏물이 보이면 사람들은 형배가 소간을 들고 갔구나 하고 알게 되지. 그런데 중필이 일이 벌어진 얼마 뒤에 저기 저 현자교로 지나던 형배한테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발골 작업이 오후 3시쯤 끝나서리 그날은 일찍 소간을 들고 현자교를 지나는데 자전거로 뒤따라오던 형배 후배가 그러더래. 형님, 기술도 좋네요. 오늘은 어쩐 일로 피를 한 방울도 안 떨구시네요. 형배가 뭔 말인가 싶어 뒤를 돌아보니까 정말로 피가 한 방울도 안 떨어져 있더라는겨.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겨. 딴 데는 피가 없고 그 현자교회에만 피가 떨어져 있더라는 거야. 정말 신기하네요. 그렇지, 신기한 일이지. 근데 정작 형배를 놀라게 한 건 그게 아니었어. 그날 형배가 들고 간 것은 생간이 아니라 수육거리로 쓸 생고기였지. 핏물을 뺀 고기에서 그렇게 피가 떨어질 리는 없고
형배가 얼마나 놀랬겠는가. 둘은 다시 한번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얼마 뒤에 동네 어르신이 한밤중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염을 하러 오던 장의사가 허겁지겁 달려오더니 염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우리한테 그러는 거야. 차 끌고 저기 다리 건너오다가 겁나 무서운 일이 있었단께요. 뭔디? 얼마나 무섭길래 죽은 사람 염하는 사람이 그리 놀랐어. 아니 글씨 웬 여자가 내 차 앞유리창에 달라붙어서 아저씨 나 좀 데려가요 이러는 거 아니여. 뭐요? 그게 참말이요? 내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그 여자 땜시 깬 것 같기도 한디 이게 너무 생생하단 말이여. 이러는 거야. 우와, 무섭네요. 태수와 철민은 동시에 두 팔을 쓸어내렸다. 그 일로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조금씩 나돌기 시작했지. 뭐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까 생각하다가 사람들 머릿속에 떠오른 한 가지 사건이 있었지. 그게 뭔데요? 중필이가 그 일을 겪기 얼마 전에 저 다리에서 큰 교통사고가 하나 있었어. 버스가 다리 위를 지나는데 갑자기 염소 한 마리가 튀어나온 거야. 그런데 운전수가 순간 사람인 줄 알고 놀래서 핸들을 틀어버린다는 것이 표지석처럼 세워놓은 돌덩이를 들이받고는 그만 눈두렁으로 버스를 처박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때 젊은 여자가 한 명 죽었어. 마을 여자는 아니고 호구조사하러 읍내에서 나온 공무원인지. 근데 그것이 조금 찝찝하게 죽었구만. 어떻게요? 구조대가 버스 안에 갇힌 사람들을 모두 구조해서 사망자는 없었지. 그러고 나서 주변을 모두 정리한 다음 뒤늦게 크레인을 불러서 버스까지 들어올려 철수했지. 그러고 끝난 줄 알았는데 며칠 뒤에 읍내에서 공무원과 경찰이 오더니만 어떤 여자를 찾고 있더라고. 사진을 내밀자 우리는 마을에 호구조사하러 왔던 여자라는 걸 금방 알아봤지. 그 여자가 실종되었다는 거야. 우리야 그 여자가 어찌 실종되었는지는 몰랐지. 그런데 며칠 전 사고 버스에 탔었던 한 친구가 그 여자도 그 버스에 타고 있었다고 말해준 거야. 사람들이 웬 귀신의 장난일까 생각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자가 발견됐어. 그때는 논에 물을 대는 시기라 버스가 처박힌 논에는 변은 없고 물만 가득했거든. 물론 사람이 빠져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꾹 밟고 있으면 정강이까진 들어가기도 했어. 자, 그럼 어떻게 죽었는지 알겠는가? 설마 눈치챘구먼. 논에 묻혔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몰랐던 거고요. 그려 버스 밖으로 튕겨나가 진흙 속에 파묻힌 뒤 버스에 눌린 거요. 밤에 사고가 났으면 좀 더 잘 살폈을 텐데 훤한 대낮에 사고가 나니까 방심했던 것이. 결국 며칠 뒤에 그 논주인이 흙을 고르다가 발견했다니까. 사고 충격으로 시체도 온전치 않은데 진흙 속에 며칠 동안 잠겨 있었으니 그 상태가 어땠겠는가. 젊은 여자가 그래대고 저기 저 다리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사람들이 그냥 입 다물고 있었겠는가? 결국 중필이랑 형배, 장의사 일까지 터진 다음에서야 사람들이 천도제라도 지내야 한다면서 여기저기서 난리도 아니었지. 그런데 그 죽은 색시 가족들한테 지내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십시일반해서 용한 무당을 소개받아서 천도제를 지내줬지. 그래서 그 뒤로는 어떻게 됐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구슬하던 중에 무당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더니만 집을 잘못 찾은 것 같다고 하더구만. 그게 무슨 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몰라서 물었지. 지금 그 말이 무슨 뜻이냐고. 그러니까 무당이 하는 말이 여기에는 마을 사람들이 알려준 그런 사주를 가진 귀신이 없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천도제를 지낼 귀신이 그 여자가 아닌 거야. 다른 귀신이 있었던 거지. 그럼 그 귀신이 누구예요? 모르지. 무슨 귀신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는가. 그래서 우린 무당한테 물어본 거야. 그 귀신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 무당이 엄청 심장 떨리는 얘기를 하더구만.
둘은 지금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고 굳은 자세로 김씨 아저씨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여기에 또 있대. 다른 시체가. 예? 그 말 듣고 다리 위에서 천도제 지켜보던 몇몇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니까. 김씨 아저씨는 막걸리를 한 잔 들이키더니 커다란 깍두기 한 개를 입에 넣고는 우걱우걱 씹으며 말을 이었다. 이장이랑 마을의 건장한 남자 몇몇이서 다리 아래로 샅샅이 뒤졌지. 알겠지만 저 다리 밑이 갈대로 뒤덮인 풀숲이라 뭘 찾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야. 답답해서 어느 세월에 찾겠는가. 응? 그래서 이장이 예초기를 들고 와가지고 싹 밀어버린 거야. 그래서 찾았어요? 찾았어. 다리에서 하류 쪽으로 3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사방댐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여자 시체가 발견된겨. 우와, 대박. 무당말이 진짜였네요. 시신이 많이 상해가지고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구만. 옷차림과 얼마 남지 않은 긴 머리카락이 아니었으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할 수 없었을 거야. 그럼 그 사람도 버스 사고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줄 알았지. 그런데 경찰이 시신을 보러 온 뒤 얼마 안 돼서 그 사방댐 근처가 난리가 난 거야. 사이렌 울리고 경찰 오불고 형사들도 오고 무슨 과학수사라는 데서 와서 여기저기 다 헤집고 다니더라니까. 예? 그럼 살인사건이에요? 옆 동네에서 오래전에 실종 신고된 여자라는데 부검 결과 타살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거야. 돌 같은 거로 머리를 때려 죽였다지 아마? 대박. 그럼 살해돼서 유기된 거죠? 그래. 얼마 후 범인이 잡혔다는 얘기를 들었지. 얼마나 한맺힌 원혼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방 때문에 걸려 떠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애타게 사람들한테 자신의 존재를 알린 것 같아. 무섭지만 한편으론 슬픈 얘기네요. 그 뒤로 저 다리에서는 더 이상 기괴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 와, 저 작은 다리에 사연이 참 많았네요. 그제서야 태수와 철민은 고개를 들어 어둠 속에서 멀리 보이는 현자교를 바라보았다. 어때? 이 야밤에 현자교 한번 건너볼 텐가? 네? 아저씨, 저희 무서워서 못 가요. 사색이 되어 손사래를 치는 태수를 보며 껄껄 웃던 주인 아저씨는 남은 한 잔의 막걸리를 들이키고는 마당 가운데 놓여진 평상에서 일어섰다. 아이고, 난 먼저 잘 테니까 더 놀다들 들어가. 그는 평상에서 조심스레 내려와 불 켜진 안방으로 향했다. 철민은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그런데 왜 귀신은 범인을 알려주지 않는 걸까?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처음부터 장의사 아저씨한테 날 죽인 사람이 누구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됐잖아. 그러게, 듣고 보니 그렇네. 무당한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왜일까? 왜 알려주지 않은 걸까? 우리 무서우라고 아저씨가 지어낸 얘기 아니야? 철민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다. 철민은 평소 주변으로부터 검색의 왕으로 통하는 구글링 고수였다. 야, 현자교 살인사건 치니까 안 나오는데? 주인 아저씨 뻥친 건가? 태수도 철민의 행동을 거들었다. 동네 이름도 넣어봐. 변사체, 이런 것도 넣어봐. 몇 번에 걸친 페이지 넘김을 끝내자 철민은 잠시 입을 삐죽거렸다. 비슷한 사건이 있긴 있었네. 이 동네는 아니고 저기 독자골이라는 동네야. 여기서 멀지 않은가 봐. 같은 군에 속하는 곳이네. 노부부만 살던 집에 혼자 새들어 살던 여자가 실종됐는데 얼마 뒤 변사체로 발견되었대. 근데 오래된 사건인데 이거? 30년도 넘었어. 주인 아저씨는 얼마 전에 일어난 일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60줄을 바라본다던 그 친구는 그럼 90줄이라는 거야? 주인 아저씨도 90줄이고? 뭐가 안 맞잖아. 야, 게다가 또 이상한 게 있어. 뭔데? 사건이 위궁에 빠졌대. 범인이 아직 안 잡혔나 봐.
아까 주인 아저씨는 범인 잡혔다고 했잖아. 철민의 말을 듣고 태수는 잠시 이마를 긁으며 입을 열었다. 에이, 그럼 아저씨가 옛날 일 가지고 자기가 겪은 것처럼 뻥친 거네. 그런가 봐. 아마 부모님이 겪은 일 뭐 적당히 꾸며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좀 실감나긴 하다. 응? 잠시 후 태수는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조용히 철민이한테 다가가 숨죽인 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써내려갔다. 혹시 그 노부부 집이 여기가 아닐까? 그리고 노부부에겐 멀리 떨어져 사는 아들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서울에서 내려온 망나니 같은 아들이 그 여자를 겁탈하려다가 살해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는 남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죽게 되었던 거지. 범인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다잖아. 다리 밑, 풀숲, 사방댐, 시신 발견이 어려운 지형지물. 바로 이곳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이지. 그리고 귀신 얘기는 마을 사람들이 실제 겪은 거고 아들은 한참 뒤에야 노부부한테 도시괴담 정도로 전해들은 거고. 어때? 그럴싸하지 않아? 야, 무섭게 왜 그래? 그리고 조용히 해. 아저씨 들을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사건이 일어난 곳이 이 동네가 아니라니까. 너 겁먹었지? 겁먹은 것 같은데. 그만해. 재미없어. 그 둘의 웃는 소리가 신경 쓰였는지 안방이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둘을 지켜보던 하나의 눈이 안방 문과 함께 조용히 닫혔다. 태수와 철민은 평상에 벌러덩 눕더니 도심에서는 볼 수 없는 맑은 하늘의 별자리를 감상하기 시작했다. 아직 태수와 철민은 어두운 처마 밑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독자골 27번지가 새겨진 썩어가는 나무 문패의 존재를 모르는 것 같았다.